부산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 큰 도시인데 부산이라는 이름이 그 지역의 대표 이름이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래부라는 행정구역이었고 해안에는 군영인 부산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동래는 일본과 가까운 곳이라 국방과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였는데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과 함께 가장 먼저 일본군을 맞아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일무역 창구로 외관만 허락됐는데 동래부 소관이었지요. 외관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없어졌다가 외교관계가 회복된 뒤 다시 설치됐지만 일본에서 온 사절단은 이전과 달리 서울까지 갈 수 없었고 동래부사가 일본 사절단을 담당했습니다. 부산이 동래소관이었다가 반대로 위상이 바뀐 건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과 함께 동래부 부산포가 가장 먼저 개항했고 1883년에 개항장이 있는 동래부 덕원부 인천부에 감리서가 설치됐는데 동래감리서는 두모포에 두었다가 1892년 초량객사 자리에 새로 지어 옮겼습니다. 현재 복내초등학교 자리입니다. 동래감리서 정문에 공예루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공예루는 초량객사 물루였는데 감리서 물루가 되면서 정면에 감리하문 현판을 걸고 공예루 현판을 안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1906년에 감리서가 폐지되자 동래감리서에는 동래부청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1910년 부산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광복동의 이사청 건물로 부청이 옮겨갔지요. 동래라는 행정구역은 잠시 없어졌다가 1912년 부산부에서 동래군이 분리되었고 동래군청은 옛 동래부 동원을 사용했습니다.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다시피 했다가 영조 때 대대적으로 고쳐 쌓았습니다. 동래읍성은 특이하게 남문이 두 개입니다. 성문 앞에 둥글게 옹성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 동래 남문은 네모나게 성벽을 두르고 거기에 문까지 냈습니다. 앞쪽 단층 문루는 세병문입니다. 세병은 병기를 싣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뒤쪽 남문은 주조문이고 2층 문루를 얹었는데 무우루라고 합니다. 무우는 근심이 없다는 뜻이니 이 또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주조문 안쪽에는 내주축성비가 있었습니다. 영조 때 동래읍성을 고쳐 쌓은 뒤 그 내력을 적은 비석인데 원래 읍성 길이가 3090척에 높이 13척이었던 것을 둘레 17,291척에 높이 17척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내주축성비는 일제강점기에 금강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래부 관하임을 알리는 문루입니다. 도호부는 고을이 크거나 군사상 중요한 곳에 설치한 읍치인데 보통은 도호자를 빼고 부라고 합니다. 아무는 관하 출입문이라는 뜻이지요. 문루 뒤쪽에 망미루라는 현판이 있는데 보통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20년대 온천장 금강원으로 옮겨져 입구로 쓰였고 훼손이 심해서 1970년에 해체 복원했습니다. 2014년 동원을 복원할 때 옮겨와서 함께 복원했는데 원래 자리에 건물이 있다 보니 위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동원 정문에 동래독진대하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동래가 독진이 된 건 1655년입니다. 독진이란 일정 지역별로 묶여있는 군사지휘권에서 독립되어 따로 군사권을 가진 곳을 말합니다. 지방군은 보통 도별로 묶어 병영을 설치하고 책임자로 병마절도사를 두었는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는 자체적으로 방어하도록 독진을 두었지요. 동래독진대하문도 일제강점기에 금강공원 안으로 옮겨졌다가 2014년에 다시 옮겨 복원했습니다. 관하정문보다 커 보이는 문루가 또 있습니다. 동래객사 복내관의 정문인 18호입니다. 복내관은 강점기 초기에 동래보통공립학교 교사로 쓰이다가 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 철거됐습니다. 이 객사 자리에 지금은 동래시장이 있습니다. 동래장을 배경으로 18호가 보이는데 일장기가 걸려있고 문루 안쪽까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누각은 정원루입니다. 정원루는 연회를 위한 공간인데 처음 세웠던 건물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자 숙종 때 위치를 옮겨 다시 지었고 옛 정원루 자리에는 송공단을 세웠습니다. 송공단은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해 임진왜란 때 순국한 분들을 배향한 재단입니다. 사진 속 정원루는 1930년대 없어졌습니다. 관하 앞에서 읍성남문까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동래장은 부산 지역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장이라고 합니다.
1924년에 공설시장이 되었고 1937년에 객사가 있던 현재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함께 서다가 지금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래읍성 주변으로는 온천천이 흐릅니다. 금정산에서 발원의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물길로 온천장 옆을 흘러서 온천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동래천 혹은 서천이라고 불렀고 발원지가 범어사 인근이라 범어천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래천에는 만년교, 새병교, 이섭교 같은 다리들이 있었습니다. 만년교를 건너면 만덕고개를 넘어 구포로 이어지고 새병교를 건너면 부산진 방향으로, 이섭교를 건너면 좌수영으로 이어졌지요. 홍예교인 이섭교는 그 모양 때문에 안경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섭교를 놓은 뒤 세운 기념비가 낭림파출소 건너편에 남아있는데 나무다리를 해마다 고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1695년에 완성했다고 하네요. 새병교는 동래읍성 남문인 새병문 앞에 있는 돌다리인데 옛 기록에는 광제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돌다리였던 새병교는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 다리가 되었다가 2013년에 현재의 다리가 됐습니다. 새병교 옆으로 유난히 작은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차와 차량이 작고 궤도도 좁은 경편열차입니다. 건설비와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규모 철도지요. 이 궤도는 온천 이용자들을 위해 1909년 부산진에서 동래온천을 잇는 노선으로 건설됐습니다. 증기기관차로 운행하다가 1915년부터 전차가 함께 운행됐고 다음 해부터는 전차만 운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온천장 입구까지 운행하다가 나무다리를 철교로 개량해 1927년 온천장까지 노선을 연장했지요. 전차 노선이 연장된 뒤 온천장은 관광휴양지로 더욱 인기를 끌게 됩니다. 부산진에서 온천장 입구 사이 노선으로 시작된 부산 전차는 계속 노선을 확장하며 운영되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동래온천은 신라 때부터 기록이 보일 만큼 역사가 오랜 곳입니다. 숙종 때 온천을 대대적으로 고쳐짓고 정비한 사실을 기록한 운정개건비가 온천동에 남아 있습니다. 동래온천이 대중적인 여행시설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 이주해온 일본인들에 의해서입니다. 1883년 일본인들이 온정의 여탕 일부를 동래부에서 빌려 온천 영업을 시작했고 1910년대 이후 근대적인 온천거리로 본격 개발됐습니다. 온천장의 일본인 사업가가 1907년 문을 연 복례관입니다. 복례관은 대규모 욕장의 정원을 갖춘 곳으로 일본군 전지요양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대대적인 확장공사로 인공연못을 조성해놓고 뱃놀이까지 할 정도였지요. 해방이 되고 복례관이 없어진 그 자리에 1960년 동래관광호텔이 문을 열었고 2002년 호텔 농심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금정산 자락에 있어 경치가 좋은 온천마을에는 영업을 위한 욕탕과 여관은 물론 부호들의 별장도 들어섰습니다. 지금 음식점으로 사용 중인 동래별장이 그중 하나였지요. 금정산 소나무로 정원을 꾸민 동래별장은 일본 왕족이 찾아와 머물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금강공원도 시작은 온천 손님들을 위한 사설공원이었습니다. 일본인 사업가 히가시바라가 온천에 온 손님들 위해 만든 겁니다. 이 공원 안에 동래읍성 외대문인 망미로와 동원대문 동래독진대하문이 옮겨져 있었지요. 공원을 1930년대에 일반에게 개방했다가 1940년에 동래읍에 기증했는데 이때 금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1965년 금강공원이 되었습니다. 금강공원은 그동안 동물원과 놀이기구가 생겼다 없어지는 등 변화를 겪었지만 1966년 설치된 케이블카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